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럽의 강성원 감독입니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시네마틱 브이로그 이런 게 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또 조회수가 달달하게 꽂히더라고요. 저는 이 비디오 클럽을 통해서 영상을 기본부터 정석으로 탄탄하게 알려주는 영상 강좌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저번 두 영상이 조회수가 너무 나락을 가가지고 제가 빠르게 흑화해버렸습니다. 저도 그냥 이런 조회수 잘 나오는 컨텐츠나 좀 찍어보려고요. 근데 뭐 흑화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요? 농담이고요.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만든 영상이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으로 어그로를 엄청 끌어봤는데 사실 이게 나온 지가 9년이 된 카메라라서 신품 가격을 알아본다는 게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중고가가 20에서 25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카메라여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적어봤는데 완전 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끔 40만 원 이렇게도 올려놓고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얘 시세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올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그만한 카메라로 뭘 찍을 수 있는데 하시면은 지금 보는 것 같은 영상들을 찍을 수 있다 할까? 솔직히 영상 찍을 만큼 찍어본 전문가분들도 이게 20만 원짜리 카메라로 찍었다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원본 푸티지는 요 컨텐츠 만들려고 그냥 우리 조연출 친구랑 사무실 근처에 대충 솔방 돌아다니면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애인이나 친구, 가족들이랑 더 멋진 곳 돌아다니면서 한번 즐겁게 찍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요 지금 장면들을 보시고 RX100M4라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인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카메라랑은 기준에서 한참이 모자란 친구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날고 기는 카메라들이 질비한 시대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카메라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단점을 열거하자면은 뭐 끝이 없을 정도로 많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그냥 후진 카메라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애정을 갖고 다뤄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결과물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일상 브이로그라는 게 언제든지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꺼내서 찍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단 첫째로 중요한 건 무게와 크기겠죠. 다들 여행을 가거나 친구랑 놀러 나왔을 때 카메라랑 렌즈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적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제대로 된 촬영 때에는 카메라가 크든 무겁든 뭐 어쨌든 간에 결과물만 좋을 수 있다면은 그 친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일상 브이로그에 자기 몸뚱이만한 카메라를 쓴다? 그건 아니죠. 진짜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봅니다. 일상 브이로그 찍겠다고 카메라랑 렌즈랑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쓴다? 그거 무거워서 어디 함부로 들고 다니겠습니까? 잃어버리거나 고장나기라도 해봐요. 진짜 아마 죽기 직전까지 생각날걸요? 사실 내가 추천하는 카메라는 GV1이라는 카메라인데 이 친구가 가진 단점을 많이 보완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난 그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썼던 요 RX100M4로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카메라를 따라 사고 싶은 분들이라면 9년이나 된 이 RX100M4 말고 GV1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얘 어떻게 세팅하고 찍었냐면은 별거 없어요. 픽처 프로파일 들어가서 색공간 S-게머스로 설정하세요. 감마 설정은 S로고2 설정하시고, 이쯤에서 아는 척쟁이들 또 나와가지고 왜 S로고3 안 쓰냐 이렇게 또 묻겠죠? 안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못 쓰는 거예요. 얘는 S로고3, S로고3C네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옛날 거라서 그래요. S로그는 뭐고 감마는 뭐고 또 S가무스는 뭐냐고요? 이 단어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개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완전 영상 초보 단계인 상황이실 거예요.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고 싶지만 그랬다가 이 영상이 또 10시간짜리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은 또 조회수가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하기로 할게요. 그냥 일단 한번 시키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질은 XAVC-S 4K로 설정하고 24p 100M으로 설정해 볼게요. 그럼 얘가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최고 화질인 상태가 된 거예요. 얘는 슬로우 촬영을 하겠다고 60p로 설정하면은 안 그래도 그지 같은 화질이 더 거지 같아지니까 60p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이상 참기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얘가 고대 유물이라서 감마 표시 지연이나
럿 모니터링 따위의 기능이 없어요. 정노출은 히스토그램만 보고 결과를 유추하면서 잡으셔야 돼요. 그런 주제에 정노출을 못 잡으면 또 최악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친구예요. 진짜 까다롭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잘 읽어가면서 섬세하게 노출을 잡아야 됩니다. 얘는 다이나믹 레인지 관용도 따위도 없어요. 노출 어긋나면 그냥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로그라서 화면이 이 모양이니까 화이트 밸런스도 잘 잡았는지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많이 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측하고 잡으시면 됩니다. 약간의 화이트 밸런스에 틀어지면 후반 색 보정으로 잡으면 되겠죠. 근데 화이트 밸런스가 너무 틀어지면 나중에 색 보정이 얘는 또 불가하니까 눈치껏 잘 하시면 됩니다. 약간 사용자의 실력을 키워주는 그런 까탈스러운 호랑이 선생님 같은 카메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말장난이다. 그냥 구린 카메라예요. 그리고 얘는 진짜 미친 단점이 있어요. 로그 설정 ISO가 1600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죠? 요즘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0 이런 애들도 많은데 미쳤죠? 근데 1600을 넘어가면 결과물이 미친 듯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냥 ISO가 1600밖에 안 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의 촬영은 시원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사진 모드에서는 이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제가 찍어온 결과물로 먼저 편집을 해봤어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로그로 찍어서 밋밋하고 심심하죠? 자, 이제 제가 다빈치 리졸브로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만 보여주는 거라서 섬세한 수치나 이 자세한 조작법 등은 간략하게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수치 조절하는 거, 뭐 설정하는 거 일일이 설명하려면 또 몇 시간짜리 컨텐츠 됩니다. 그렇게 긴 컨텐츠를 누가 보겠어요? 도파민 떨어져서 아마 못 견디실걸요? 그리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진짜. 저희 수업 들으러 오시면은 제가 진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치사하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짜 좋아하면은요, 대머리 돼요. 자, 됐고요. 일단 컬러 탭에서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부터 한번 해줄게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 줄여서 CST라고 부르겠습니다. 로그의 색 공간과 감마를 바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화면의 색감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드에 CST를 넣고 인풋 컬러 스페이스는 S게머스로 넣을게요. 인풋 감마는 S로그2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아까 그렇게 카메라에서 설정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설정했었던 값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는 렉 70으로 아웃풋 감마는 감마 2.4로 갈게요. 이게 가장 표준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로그보다는 좀 더 컨트라스트가 살아있고 채도도 높은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어설하죠? 그쵸? 지금 상태로는 당연하죠. 럼만 집어넣는다고 화면이 어떻게 완벽해지겠어요? 가끔 유튜브 보면은 그렇게 알려주는 컨텐츠들이 있던데 진짜 저는 그거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아니, 정보화 사회라서 정보가 많은 건 좋은데 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독학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이미지를 더 정상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라는 것을 할 거예요. 노멀라이즈를 위해서 CST 노드 앞에 또 하나 노드를 생성해 줄게요. 꼭 이 CST 노드 앞에다가 이 노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노드의 컨트라스트와 밝기를 다시 조정해 줄 겁니다. 프라이머리 컬러 휠로 리프트, 감마, 게인을 활용해 가지고 안부, 미드, 명도를 재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때 기준은 본인의 취향이 아니에요. 나는 밝고 좀 샤방샤방한 이미지가 좋아. 아니면 나는 좀 어둑어둑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밝기와 컨트라스트, 채도, 그리고 색상을 만드시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노멀라이즈, 정상화 작업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취향은 나중에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노멀라이즈부터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뮤직비디오 등에서 독특한 색감을 만들어주는 것을 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룩도 일단 정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진행하는 게 훨씬 작업 플로우상 유리해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컬러 휠로 작업하기 어려운 섬세한 작업은 커브를 활용해서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작업하고 싶은 부분 클릭하고 곡선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면 돼요. 그럼 다음 어긋난 색 온도를 조정해 볼까요? 템프라는 설정을 건드려서 어긋난 색 온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차갑다 싶으면 좀 따뜻하게, 너무 따뜻하다 싶으면 좀 차갑게 이런 식으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옆에 틴트도 맞춰줄게요. 이제 대충 됐다 싶으시면 이제 프라이머리 컬러 휠의 밑에 있는 컬러 채널을 조정해서 더욱 섬세하게 색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채도도 조정해서 좀 더 정상화된 화면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노멀라이즈 완성입니다. 뭐 나쁘지 않은데 좀 심심하죠? 하지만 노멀라이즈 작업은 진짜 너무 중요한 작업이니까 제대로 될 때까지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다빈치로 뭔 색 작업을 하든지 간에 어떤 테크닉을 넣던지 간에 노멀라이즈가 틀어지면은 거지 같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또 노멀라이즈가 잘 되려면 촬영 결과물이 깔끔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기획, 촬영, 편집, 컬러 그레이딩까지 전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얘가 ISO가 시작이 또 1600이라서 노이즈가 진짜 거지같이 생겨나요. 진짜 눈 뜨고는 못 봐줄 정도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을 해줄 거예요. 노드를 CST 노드 뒤에 놓고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활성화할 거예요. 이미지가 정적이니까 프레임 값은 적게 주고 화면을 보면서 너무 많은 값을 주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적당히 노이즈가 사라질 정도로만 수치를 줘볼게요. 자, 한번 전후 비교해 볼까요? 아주 많이 좋아졌죠? 이 너무 많은 노이즈 리덕션 값을 주게 되면 이미지가 되려 디테일이 무너지니까 적당히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만 주셔야 됩니다. 사실 세부 세팅 값을 다양하게 만져야 되지만 뭐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미지가 좀 심심합니다. 심심하고 별로예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화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하늘이거든요. 근데 그 하늘이 너무 밋밋한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하늘에 구름도 좀 있고 이게 다이나믹하게 표현되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아쉽네요. 그렇죠? 근데 다빈치 리졸브는 하늘을 합성하거나 새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아주 개짱이죠.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전후 비교해 볼까요? 너무 신기하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드를 만들고 퀄리파이어 3D로 하늘을 따낼 거예요. 근데 진짜 섬세하게 잘 따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하늘을 따냈으면 효과에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를 적용시키세요. 그런 다음 아티피셜 스카이에 들어가서 스카이 오파시티 값을 올려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스카이 컬러랑 호라이즌 컬러를 적당한 색으로 잘 선택해서 적용시켜 주세요. 원본 화면의 다른 요소들이랑 어울릴 수 있게 색을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미감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어서 평소에 멋지게 촬영된 하늘이 어떤 색감이었었는지, 이런 환경에서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 잘 한번 되짚어 가면서 색을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한 끗만 잘못해서 이렇게 개 어색한 하늘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이번에는 클라우드 오파시티 값을 올려주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그럴싸한 구름 모양으로 잘 만들어줍니다. 여러 수치들을 조절해서 다양한 구름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광각이냐 망원이냐에 따라서 혹은 샷 사이즈에 따라서 구름의 질감, 형태, 흐림 정도가 다 다르니까 눈치껏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한번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영상을 움직여 보니까 다른 건 다 움직이는데 하늘만 멈춰 있으니까 이상하죠? 스카이 포지션에 들어가서 트랙 포그라운드를 눌러서 하늘도 같이 움직이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하늘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쁘다. 그쵸? 이것만으로도 꽤나 그럴싸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이걸 보고 따라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진짜로 영상 수업 많이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난 잘 안 되는데? 혹은 따라해봤는데 너무 하늘이 합성된 게 티가 나고 구린데? 이런 분들 지금 있으실 거예요. 얘를 제대로 하려면 얘한테 어울릴 하늘과 구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수치값을 넣어주고 어울릴 만한 결과를 섬세하게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라면은 안 넣는 게 차라리 나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이라는 게 이상할 바에야 심심하고 재미없는 게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화면 아래가 좀 톤이 밋밋한 것 같아요. 이 바닥 쪽이. 그래서 노드를 추가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먹이고 프라이머리 컬러 휠로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색감도 좀 더 차갑게 틸 쪽으로 기울여 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저는 이쁘길래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톤이 너무 한 가지 톤으로 심심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더 깊이감이 강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맨 마지막에 노드를 만들어주고 이번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19의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인 필름 룩 크리에이터를 적용시켜 볼게요. 여기 컬러 스페이스 오버드라이브에 들어가가지고 화이트 포인트를 D75로 바꿔주고 색을 원본이랑 블렌드 해볼게요. 이게 적당히 괜찮다 싶을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필름 룩 크리에이터를 썼는데 근데 결과물이 너무 엉망인데 싶으시면 노멀라이즈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근데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안부랑 명부 너무 과장되게 표현되어 버렸네요. 여기에 보면은 익스포저나 컨트라스트도 있고 화이트 밸런스랑 채도 조절하는 코너가 있는데 저는 얘네를 건들지 않고 필름 룩 크리에이터 앞에 노드를 추가해서 프라이머리 컬러 휠로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나 미드, 명부의 각 채널 값을 조금씩 조작해서 좀 더 창의적인 톤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어때요? 나쁘지 않죠? 좀 멋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필름 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이야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영상 파일을 활용해서 영상 작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필름을 썼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예산이나 작업 속도, 모니터 프리뷰 같은 문제로 디지털로 이게 적극적으로 넘어오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필름 시절에 화면이 좋았는데 하는 향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 시절에만 존재했던 다양한 특성들을 디지털로 흉내내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는 필름 룩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필름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에는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할레이션이라는 효과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레이션이라는 효과를 집어넣으면 사물의 경계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번지게 됩니다. 할레이션이라는 게 필름이란 매체의 특성상 너무 강하게 들어온 빛을 감광면이 흡수를 못하고 튕겨내버려서 붉은색을 표현하는 필름층에 영향을 끼쳐서 생겨난 현상이거든요. 옛날 필름 시절에는 이거 없애겠다고 난리였는데 이제 디지털이 돼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없앨 수 있게 됐더니 이걸 다시 흉내내고 있는 아주 재밌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거 좀 되게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미안합니다. 이거 덕후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할레이션 수치를 적절히 조절해서 한번 집어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름의 특징 중에 그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이게 노이즈 같은 게 생겨나죠? 근데 이게 노이즈랑은 많이 다릅니다. 디지털 센서가 만들어주는 노이즈와 필름이 만들어주는 그레인은 만들어지는 이유도 시각적인 특징도 많이 다릅니다. 보통 그레인은 미학적인 이유로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름 룩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디지털로 만들어진 노이즈를 지우고 그레인을 다시 합성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레인은 필름의 사이즈와 필름 ISO 등에 따라서 입자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수치로 너무 티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수치들을 이런 식으로 샥샥샥샥 조절해 주시면은 요런 화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전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주 멋지네요. 이게 뭔가 마무리가 대충 넘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드신다면 미안합니다. 저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었어요. 치사하다고요? 맞아요. 저는 치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프로세스를 다 알고 적당히 따라해 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은 본인한테 정말 다행이지만 어설프게 따라했다가는 더 엉망진창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이런 식의 막무가내식 튜토리얼 강좌를 저희 비디오 클럽 채널을 통해서 하기가 싫었던 이유가요. 사실 이런 튜토리얼 영상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에는 예전에 밤로스 아저씨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밤로스 아저씨의 그림 그리기 강좌라고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참 쉽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작 따라해볼 의지도, 따라해볼 수 있는 상황도, 따라해도 똑같은 결과물도 나오지 않는 것들. 보고 있으면 신기하긴 한데 사실상 유익하지 않은, 이게 촬영부터 기본이 되지 않고 색보정 이론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튜토리얼 따라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잠깐 어필을 하자면 저는 편집부터 컬러 그레이딩, 오디오까지 총망라해서 알려드리는 다빈치 리졸브 강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시간씩 총 6주 과정이고요. 아무리 초보라도 컴맹만 아니라면 누구나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대충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까지 제가 옆에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 헤헤, 나는 앞에 영상 봤으니까 그런 수업 안 들어도 되지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수업은 돈 받고 가르쳐 드리는 건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랑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수준도 다르고 상세한 설명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좋은 800기가 분량의 진짜 다양한 영상 예제들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빈치 공부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됐고 영상 클립 하나만 더 작업해보고 끝내기로 할까요? 클립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지만 이거 하나하나 작업하는 거 다 보여줬다가는 또 영상 또 10시간 돼버리고 보는 사람 다 나가고 또 나한테 울고 막, 아시죠? 그래서 다른 영상 클립들은 도대체 어떻게 작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진짜 제가 다양한 예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다 알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 클립은 얼굴 클로즈업 샷이에요. CST 적용하는 거랑 노멀라이즈, 노이즈 리덕션까지 작업이 동일합니다. 이건 뭐 어떤 영상을 작업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노멀라이즈다. 노멀라이즈가 틀어지면 그냥 영상 끝난 거예요. 빠은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멀라이즈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노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맨 앞에 놓을 거예요. 다빈치 컬러 탭에서 노드의 순서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노드의 역할과 지금 내가 작업하는 상황에 따라서 몇 번째의 노드를 놓느냐가 이미지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아주 크게요. 자, 지금 보신 이미지를 보면은 저는 정말 좋은데, 그래도 저는 우리 이 조연출 친구의 피부톤이 좀 더 밝고 부드럽게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매직 마스크라는 기능으로 우리 조연출 친구의 형태를 마스크를 한번 따볼 거예요. 프리미어나 에펙이 익숙한 친구들은 펜툴 이런 걸로 똑똑똑똑 따는 걸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다빈치는 그딴 고대 문명의 유물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연필로 쓱 형태에 맞게 그어주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그냥 선택이 됩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이게 왜 안 신기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좀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건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의 형태에 맞춰서 마스크도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랙 포워드 눌러주시고 트랙 백워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미쳤죠? 물론 실제로는 다양한 이 옆에 수치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줘야 완벽하게 따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또 수업 들으라고 안 할게요. 저도 또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내 수업 안 들을 거면 꼭 제대로 된 다른 강좌를 좀 가려서 챙겨 들으시고, 이론과 현실은 또 다르니까 꼭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능이 아니에요. 이거 보고 선 하나 찍 긋고 트랙 포워드만 눌러주면 아마 피눈물 흘리는 결과물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직 마스크 선택했으면 여기에 노드를 추가하고 마스크를 연결해서 피부톤을 좀 더 개선해 볼게요. 얼굴 쪽 간마랑 개인을 좀 다시 조정해주고 피부톤을 조금 더 차갑게 만들어 볼게요. 채도는 조금 더 올리거나 내려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노드 추가하고 마스크 연결해서 이번에는 효과창에 페이스 리파인먼트를 찾아서 추가해 볼게요. 얘는 피부에 잡티나 주름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애석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조연출 친구가 피부가 꽤나 좋은 편이어가지고 사실 이 효과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Detect Face in Frame 눌러주면 얼굴에 네모난 상자가 생겨나죠. 여기 밑에 화살표를 눌러주면 얘가 자동으로 얼굴의 형태를 인식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 보이는 뷰티 오토매틱을 활용해서 적당히 만져주셔도 되고, 아니면 뷰티 어드밴스로 바꿔가지고 일일이 모든 사항들을 전부 조작해 주셔도 됩니다. 뷰티 어드밴스로 하면 만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섬세하게 조작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잘 모르고 만지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드 추가하시고 파워 윈도우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주변부를 선택해 줄 겁니다. 그런 다음 렌즈 블러 선택해서 아주 조금만 주변부를 흐릿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다음 또 노드 추가, 마스크 연결하시고 레디얼 블러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인물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카메라 추천 영상이 아니고 다빈치 리졸브 추천 영상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RX100 M4는 핸드폰보다 작은 카메라인데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라서 저는 지금 상황에선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이 너무 작은 데다가 감마 표시 지원도 안 돼가지고 밝은 대낮에는 아예 포커스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이게 좀 운에 맡겨야 되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웃긴 게 밝은 낮이 아니면 ISO를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밤이나 어두운 곳이나 조명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정말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거지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른 카메라도 뭐 그런 상황이라면 비슷하겠지만 얘는 진짜 쓸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마이크가 별도의 마이크 포트가 없어서 내장 마이크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내장 마이크의 품질이 도무지 진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음질입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4K 녹화를 할 때 5분 이상 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30초만 찍어도 과열이 돼가지고 카메라가 꺼지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이 급의 카메라를 구매하신다면 GV1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비디오 클럽의 강성원 감독이었고, 이 영상 반응 괜찮으면 또 이런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가 볼게요. 그리고 강성원 감독한테 다빈치 리졸브 진하게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